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잠시만요. JSTL을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준비물은 사실 거의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콘솔로 출력하던 기능들을 서블릿과 JSTL을 이용해서 외부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1번부터 제가 차례대로 드릴 건데, 자, 일단 1번은 기본적인 CRUD, 그렇죠? 게시물을 추가, 조회, 수정, 삭제하는 건데, URL은 제가 이렇게 정해드렸어요. 뭐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구현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게시물을 출력해주는 거랑 추가해주는 것만 같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신 다음에 나머지 기능도 비슷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DB, 서블릿, JSP 세 가지 우리 이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웹 이그젝 1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은 뭐 다 있죠. 웹 이그젝 1은 예시로 든 거고요. 자, 아티클은 서블릿 URL인데 지금 테스트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URL 얘기하는 거예요. 요 서블릿을 태우고 싶다? 그때 우리가 URL로 태우는 거죠. 여기서 그냥 아티클이라고 저는 해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꿀게요. 이거. 자, 요거 프로젝트 명은 굳이 안 바꿔도 되고요. 요거는 저번에 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서버를 우리가 톰캣 서버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서버 탭에 톰캣 서버를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 우리 이클립스랑 톰캣 서버를 연동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톰캣 서버 설정 같은 거를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더블 클릭하면 좀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디테일한 거는 server.xml이라는 파일이 있어서 거기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한 것들은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포트 번호 같은 거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톰캣 서버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올라갈 수 있죠. 하나의 웹 서버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프로젝트를 구별하는 방법이 경로로 구별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요 서버 더블 클릭하시면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오버뷰랑 모듈수 두 개의 탭이 있는데, 모듈수에 가시면 여기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를 등록시켰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모아놓는 곳이 어디냐? 웹 컨텐츠죠, 그죠? 여기를 바라보게 할 때, 여기를 찾아보게 하고 싶을 때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로젝트 명이랑 똑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웹 컨텐트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27.0.9천 한 다음에 JSP 이 모듈 이 패스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앞에. 그래야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그럼 이걸 구별할 필요 없죠. 어차피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걸 지워버려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우면 이걸 안 적어도 되고 바로 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저번에 한번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첫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는 게 이제 웹 이그젝 1 이거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프로젝트 명이에요. 그리고 아티클은 우리가 서블릿을 선택할 때는 이 서블릿 요걸로 들어와야만 얘가 만들어져서 요청을 수행을 하죠. 요 내용을 아티클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안 바꾸셔도 되는데, 자, 저는 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티클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서블릿 태우려면 어떻게 된다? 이제 접속하실 때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서버를 안 올렸어요. 자, 서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XAMPP MySQL이 안 켜져 있거든요. XAMPP로 MySQL 먼저 킬게요. 그래서 다시 자, 이제 서버가 잘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 URL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액션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뭘로 할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청에다가 우리가 이제 액션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 액션은 기능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죠. 그리고 기능을 구별해서 적절한 JSP로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넘기겠죠. 요 URL 최종 목적지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 만들어서 넘기는 거죠. 액션 이퀄 리스트.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액션, 자, 요거 파라미터 읽어가는 법 기억나시죠? 자, 뭐 공통 처리 같은 거 이거 다 하시고, 자, 여기서 먼저 리퀘스트에 get 파라미터, REQ죠? get 파라미터 에서 액션을 받아오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아오고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액션이 널이 아니라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일 때 요거를 실행해 주면 돼요. 자,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방식은 우리가 그 자바 게시판 만들 때랑 똑같아요. 그죠? 액션이 cmd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명령어 입력. 그래서 그냥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액션을 이제 리스트로 넘겼을 때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능 구별을 할 수가 있다. 요거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저는 요거를 좀 테이블로 하나 좀 만들게요. 테이블로. 자, 테이블은 표 만드는 거예요. HTML에서 표 만드는 건데 요새 잘 안 씁니다. 구식이라서 잘 안 써요. 근데 저는 그냥 어차피 여기서 UI를 따질 건 아니라서 편하게 쓰려고 쓰는 거예요. 테이블은 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표는 행과 열로 이루어졌죠. 행을 표현할 때는 t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행에는 여러 개의 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또 td라고 해서 이게 열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의 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제목, 번호, 제목, 그리고 작성일, 또 뭐죠? 제목, 작성일, 조회수, 좋아요 이런 거. 작성자.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요거를 홈은 밖으로 빼겠습니다.
테이블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 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저 따라 하시면 돼요. 자, 테이블이 하나 표가 있는 거고, 표에 지금 행 하나 만든 겁니다. 그 행에는 6개의 열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렇죠? 한 행이 만들어졌고요. 그죠? 열이 6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테이블에다가 오더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테이블은 1px라고 넣으시면 줄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표 그리는 거예요. 그냥. 자, 한 행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행 하나 더 만들려면 이렇게 tr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1번 제목 1, 작성자 1, 작성 1.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시면은 밑에 한 줄 추가되는 거고, 이런 행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요게 그나마 좀 깔끔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다시.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테이블이라는 태그를 열고 닫은 다음에 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행 하나 만든 거예요. 행은 tr입니다. 테이블 로우. 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행에는 여러 개의 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td를 가지고 하나의 열을 표현하는 거예요. 6개의 열인 거죠. 그럼 한 행이 완성이 된 거고, 이런 구조를 여러 개 만드시면 똑같은 행이 계속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보통 이제 요거는 헤더의 의미로 딱 고정해 놓고, 여기서 밑에서 쭉 나오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설명해 주는 용도로 쓰고요. 실제 데이터는 이제 두 번째 행부터 나오면 되죠. 쭉 이어져서. 자, 그럼 요 밑에서부터 요 tr, td 똑같은 구조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주면 되죠. 자, 얘를 헤더라고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 뭐 번호가 1번이고 제목이 뭐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이 있을 수 있고, 작성자는 뭐 홍길동, 작성일은 오늘, 조회수 뭐 한 12, 좋아요 5, 이런 식으로 가데이터를 일단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여러 개 나오면 게시물이 여러 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여기서 이게 반복되죠. 본문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본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포문을 돌리면 돼요. 자, 요게 지금 3번 나오게 됐잖아요. 요거를 한 번만 쓰고 우리가 JS를 이용해서 3번 반복을 시켜볼게요. 포이치로 감싸주시고 반복시키고 싶은 거. 자, 3번 반복을 시키려면 일단 1부터 3까지 해보겠습니다. 비기는 1부터 엔드는 3까지. 자, 해서 잘 나와요. 그죠? 3개. 여기 5로 하면은 5개 나오겠죠? 이게 이제 반복문에 의해서 반복이 되는 거고요. 우리 근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 우리가 찾은 데이터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데이터 개수만큼 반복시키면 돼요. 그렇죠? 데이터 개수만큼 반복시킬 때는 아이템스 리퀘스트에서 꺼내오고요. 자, 이름이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꺼내오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 임시 변수 만들어서 여기다 임시로 담아서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객체 타입으로 꺼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꺼내보는 방법 EL 표현식으로 해주시고 아티클 점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명칭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티클 있죠? 여기에 속성명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속성명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 속성명으로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게터가 반드시 있어야 가져올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게터로 가져오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가져올 땐 점 .id, 뭐 점 타이틀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돼요. 다시 자, 번호 가져와야 되죠? 점 .id. 자, 여기는 내용이 와야 되죠? 아티클 점 타이틀. 아티클 점 닉네임. 자, 닉네임이 근데 없을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MID라고 돼 있네요. 자, MID. 일단 MID로 가져올게요. 자, 요거 레그 데이터 다 똑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히트 마이크 카운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실제로 꺼내서 리스트에서 꺼내서 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작성자 번호가 그러니까 작성자가 번호로 되어 있는데 요 닉네임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스트링으로 닉네임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서 가져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게터 세트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게터 세터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닉네임에 실제로 DB에서 닉네임 찾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곳이 DAU예요. 그죠? 그래서 아티클스 요거네요. 요거. 그죠? 지금 아티클 리스트 하면 그냥 요것만 가져오죠? 이렇게만 가져오죠. 여기에는 사용자의 닉네임이 없습니다. 그죠? 사용자 닉네임은 어디 있다? 셀렉트 멤버. 여기서 요 닉네임 요거 가져와야 되죠. 그럼 두 개의 테이블이 합쳐져야 되니까 join a m 이렇게 하겠습니다. on a.mid랑 m.id랑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테이블이 붙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닉네임이죠, 닉네임. 그렇죠? 자, 그러면 a.별 하면은 a에 있는 건 싹 가져오는 거고요. m에서는 딱 뭐만? 닉네임만 가져오고 싶은 거죠. 다시. 이 쿼리문으로 불러와야 닉네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로 바꿔줄게요. 이 쿼리문으로 어디를? 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요 리절트 셋에 이제 새로운 닉네임이라는 게 추가되겠죠. 그렇죠? 리절트 셋에 꺼내오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자, set 닉네임 리절트 셋에서 게스트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요거까지 요 아티클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MID가 아니라 우린 뭘로 출력하면 된다? 닉네임으로 그냥 출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왜 안 나오지? 잘 나오네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으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출력은 일단 됐죠. 자, 그럼 add를 한번 해볼게요. add. 자, add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보내면 돼요. 자, 일단 필요한 게 타이틀, 바디, MID, 타이틀, 바디, MID 요거는 알아서 증가될 거고, 히트 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레그 데이트는 now로 해서 현재 시간으로 해주시면 되고, 닉네임은 아티클 거 아니죠? 안 넣어도 되고, MID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인서트를 했을 때 이제 이거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액션이 인서트일 때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바 게시판 만들 때랑 똑같습니다. 액션이 인서트일 때. 자, 일단 바로 추가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 다 가져와야 되죠? 타이틀, 바디, MID. 그러면 REQ에서 get 파라미터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 넣어주고, 바디, 그리고 자, MID를 넣어야 되는데 요거 숫자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요 세 개를 이제 어디에 넘기면 된다? 자, 인서트 하시려면 역시 DAU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어떻게 인서트를 하는지. 자, 추가하는 부분. 회원가 여기 있네요. 이거 회원이네. 게시물 추가. 게시물 추가. 여기 있네요. 게시물 등록. 요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타이틀이랑 바디. MID가 여기 있네. 자, MID 이제 입력 받았죠. 여기서 1로 하지 않고요. 자,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히 잘 하시면 돼요. 요 사이를 이렇게 끊어준 다음에 MID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여기서 MID 하나 받아주면 되겠죠. 자, add article 요거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서 insert일 때 adau. add article 그 세 개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추가가 되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수정이 일어났으니까 다시 실행을 해주시고, 자, 요 내용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 자, 요 내용으로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장이 안 됐네요. 자, 이럴 땐 이 SQL이 잘못됐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완성된 SQL문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다시 insert into article set title. 자, 이 쿼리는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요거를 여기서 바로 실행해 보면 돼요. 잘 들어가는데 죄송해요. 이거 잘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 조인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3번이랑 회원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터로 레프트 조인 하면 나오는 거예요. 요게 회원이 맞는 회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3으로 넣었잖아요. 그죠? 3번에는 회원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맞아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등록이 되네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등록하진 않잖아요. 그죠? 게시물 등록할 때 이렇게 등록합니까? 아니죠. 여기 제목 입력하는 창이 있고 내용 입력하는 창이 있고 등록 버튼 딱 누르면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이때 폼을 써야 되는 거예요. 쿼리 스트링을 우리가 직접 안 만들고 브라우저가 만들어주게끔 브라우저에 UI를 우리가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폼은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이거는 게시물 출력해주는 페이지니까 두고요. JSP를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add폼이라고 하겠습니다. addform.jsp로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뭐 해줄 거냐면 등록을 할 때 있잖아요. 게시물 등록할 때 그 쿼리 스트링 만들어주는 전용 페이지로 쓸 겁니다. 그럼 먼저 폼이 있어야겠죠? 여기다가 h1으로 게시물 등록 페이지. 자, 우리가 딱 2개 썼잖아요. 인풋 많이 안 쓸 겁니다. 텍스트 입력창이죠. 입력창. 그리고 버튼은 이제 서브밋이라는 버튼. 이거는 전송 버튼. 이렇게 하고 이 애드 폼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게시물 등록 페이지고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죠? 왜냐면 키 역할을 하는 네임이 없어서 그렇죠. 여기 네임이라는 속성에다가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입력창에다 작성하는 값이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키는 타이틀, 밸류는 우리가 입력한 값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등록할 때 필요한 게 뭐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액션 필요하고요, 그렇죠? 타이틀 필요하고, 바디 필요하고, MID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타이틀은 얘가 만들어주죠. 바디도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똑같이 바디. 자, 그럼 두 개 입력할 수 있죠. 여기가 바디인지 여기가 바디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속성은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쓰시면 좀 깔끔합니다. 여기다 제목이라고 한번 제가 입력해 볼게요. 플레이스 홀더예요. 뭐냐면 뭐 입력하라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력하면 지워지고, 여기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두 개는 넘어가죠. 타이틀이랑 바디. 자, 이제 액션이랑 리스트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MID를. 자, 근데 만약에 액션이랑 리스트를 똑같이 이렇게 넘기면 될까요? 자, 액션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자, 인서트거든요. 인서트. 볼게요. 이렇게 인서트라고 해서 넘겨야만 액션이 인서트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없죠? 게시물 등록하는데 이런 걸 제가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알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값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하는 순간, 다른 값을 넘기는 순간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값이 매우 중요한 값이죠. 서블릿에서 기능 구별할 때 쓰는 값인데 이걸 막 이상한 값으로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숨겨야 돼요. 사용자가 봐도 되는 데이터가 있고 보거나 만지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숨겨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숨기긴 숨기는데 폼이 이 쿼리 스트링으로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같은 액션이라든지 MID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텍스트가 아니라 히든이라는 걸로 타입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죠? 근데 입력하고 넘기면 액션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쿼리 스트링으로 만들어주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MID도 똑같이 히든으로 MID 일단 1로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로그인이랑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회원 기능을 안 만들었으니까 1로 고정을 할게요. 됐죠? 자, 그럼 최종 제출하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죠. 여기 1이 안 나오네? 여기는 밸류죠, 밸류. 다시. 자, 그래서 정확히 원하는 대로 쿼리 스트링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걸 어디에 보내야 된다? 이거를 우리 서블릿으로 보내야 되죠. 쿼리 스트링을 서블릿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얘가 폼이 쿼리 스트링 만들어서 어디 붙여준다? 우리가 설정한 액션 뒤에 붙여준다.
우리 서버 0.0.1 포트번호 9000번 하고 아티클 요 뒤에다가 이걸로 만든 쿼리 스트링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고, 자, 여기 게시물 등록 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보기 편하게 NNN, MMN 이렇게 자 해서 자, 일단 잘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HTML을 잘 몰라서 조금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 일단 제가 동영상 녹화를 해놨으니까 이거 일단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코드도 다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여기 기존에 우리가 서블릿에다가 요청을 보내는 방법은 이 주소로, 그죠? 주소로 쳐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여긴 목적지가 되고요. 이 물음표 뒤에 나오는 이거를 쿼리 스트링이라고 한다 그랬죠.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 넘기는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동으로 직접 URL에다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전 버전에서는 지금은 제 그 HTML을 이용해서 이거를 HTML이 대신 만들어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든 HTML JSP가 addform.jsp 라는 페이지예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폼이라는 거, 이 형태는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딱 이 정도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몇 번 따라 쳐서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입은 딱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텍스트랑 히든, 서브밋. 자, 이 히든은 입력창이 아니라 숨겨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숨겨진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의 액션은 쿼리 스트링 보낼 주소 목적지라고 할까요? 목적지. 이 데이터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블릿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블릿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티클이라는 URL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버에 9000번 포트로 아티클이라는 요청을 보내면 우리 서블릿 태우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요 뒤에 붙이는 거죠. 데이터를. 그리고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입력한 값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요거. 그래서 입력한 값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물음표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데이터고요. 요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요. 127.0.9.1은 우리 서버 주소고요. 9000은 우리 톰캣의 포트 번호고요. 그죠? 그리고 아티클이 뭐다? URL에다 아티클 붙이면 이 서블릿 태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씩 실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액션이라는 쿼리 스트링에서 데이터를 꺼내다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널이 아니라면 리스트일 때 이렇게 하고 인서트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했죠. 세 개의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직접 입력 안 하고 add폼이라는 JSP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또 이렇게 여기서 주소를 쳐가지고 등록 페이지에 들어가진 않죠. 그죠?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게시물 목록 요 밑에쯤에 글쓰기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죠? 딱 누르면은 이 페이지 딱 나오죠. 요것만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이 목록 페이지에서 글쓰기 버튼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딱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페이지가 바뀌도록만 하면 되죠.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링크라는 거죠. 링크. 자, 한번 해볼게요. 요 링크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는 어디다? list1.jsp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맨 밑에 표 끝나는 요 맨 밑에 글쓰기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려지겠죠. 요 글씨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물론 얘는 그냥 딱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누를 수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누를 수 있게 바꿀 수 있죠. 그게 이제 A 태그라는 거고, 이렇게 A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되고, 반드시 요 href라는 속성으로 눌렀을 때 요 href 속성으로 설정된 값으로 이 주소값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여기를 다시 보시면 글쓰기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뭘로 바뀌면 된다? 아티클. 아니지. 아티클 아니지. 그죠?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그죠? addform.jsp죠. 그죠?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눌렀을 때 주소창이. 요거 눌렀을 때 주소창이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ref에다가 이렇게 적어 두시면 글쓰기 누르면 이제 갑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글쓰기 눌러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제출 하면은 등록이 된 거예요. 됐고, 자, 마지막. 자, 요 add 폼에서 이제 전송 버튼 누르면 요 내용이 서블릿으로 넘어가고요. 얘가 이렇게 작성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가했죠. 추가하고 끝나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추가하면 보통 뭐가 나와야 됩니까? 추가가 반영된 리스트가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하면 돼요. 이렇게. 리스트 다시 꺼내서 받아서 list1.jsp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리스트로 먼저 갈게요. 액션은 아티클, 액션은 리스트. 여기서 글쓰기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하면 이제 바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페이지와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고, 일이 끝나고 나서 원하는 페이지로 다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가 다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요거 처음에 요것만 좀 잘 익혀두시면 기능 만들 때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HTML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해보셔서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냥 이거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따라 치시면 돼요. 따라 치시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TR이 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테이블이 불편하다 하시면 그냥 테이블 버전 말고, 이건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따라 하시고요. 자,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테이블 사용하지 않은 버전으로 가볼게요. JST 자, 리스트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리스트 5.jsp.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 안 쓰겠습니다. 그냥 div로 하나 감싸주시고 trtd도 다 지울게요. 자, 정확히 데이터만 꺼내오는 거죠. 이렇게 HTML 안 쓰고. 이렇게 하고 게시물 하나 끝날 때마다 그냥 줄만 하나 그어주세요. 이렇게 HL로. 여기에다 번호 땡땡,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건 조회수.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이 아니라 5로 보낼게요. 5로. 데이터가 안 가져지네. 잠시만요. 다시요. 여기 자, 이거 추가 안 했네요, 제가. 태그리.
이것도 추가를 해야 JSTL이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물론 좀 깨지긴 하는데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웹 HTML 좀 배우시면서 교정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를 잘 가져와서 뿌려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테이블 안 쓰고.